건물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건물과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걸로 좀 나뉘게 되는데, 구분 건물과 똑같은 말로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일반 건물과 구분 건물, 즉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간의 우리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건물은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외형상 한 개의 건물을 법적 개념 그대로 한 개의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집 한 채가 보이면 저 한 개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외형상 한 개의 건물이나 그 구성 부분을 이루는 전유 부분별로 각각의 건물성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주거 형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아파트 말고 뭐 또 더 있을까요? 많은 거 뭐예요?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많죠. 대도시에. 그 다음에 우리 빌라, 연립주택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걸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아파트니까 제가 아파트를 예로 드는 것 뿐이에요. 이 아파트 같은 걸 예로 들면 외형상 한 개의 건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아파트 되게 많죠. 여기 무슨 아파트 101동이라고 커다랗게 적혀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보기에 저 건물이 몇 개냐라고 한다면, 야, 당연히 한 개지, 101동 한 개잖아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각각의 호수, 즉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고요. 전유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즉 한 개의 건물에 각각의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형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만 집합 건물이 되기,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되지는 않고요. 둘 다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 볼까요? 기억. 객관적 요건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건물이 구조적으로, 이용적으로 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주관적 요건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소유자가, 그 해당 부동산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쪼개서 나눠서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실무상 구분 등기를 했느냐, 등기를 구분해서 몇 개 별개로 했느냐, 별개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구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요걸 통해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우리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건물을 제가 깔끔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초 아파트 제201동이라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개의 건물이에요. 한 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야, 저 건물이 몇 개냐 그러면, 야, 저 건물이 당연히 한 개지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편의상 5층짜리 아파트로 제가 해놨어요. 땅 위에, 한 필지의 토지 위에 우리 5층까지 101호부터 502호까지 총 10가구가, 10세대가 있는 건물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데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 이 차이점 뭐라고 했죠? 이 차이점 뭐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요건 좀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했고요. 주관적 요건 뭐였어요? 우리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 즉 구분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요건 둘 다가 충족이 되면 이 건물은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둘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